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연일 어려운 장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시초형자 여러분들을 위해 또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 초보분들 2주 만에 찾아뵙는데 또 까먹었을까봐 제가 또 핵심적인 거 몇 개 이야기하고 오늘 본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게 결국 좋은 기업을 찾자입니다. 좋은 기업. 그 좋은 기업만 내가 매수했을 때는 하락하는 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수익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수익이 안 올 뿐이지 좋은 기업은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된다? 네, 연결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믿으셔도 돼요. 왜? 어차피 국가가 성장하고 주식시장이 성장하면은 종목들도 빵빵빵빵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좋은 기업 결국 이 성장하는 기업인데 내가 매수할 이 기업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안 하는 기업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장하는 기업은 뭔가 혁신을 해야 되죠. 변신도 해야 되고 뭔가 자꾸 R&D라고 그러죠. 연구개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년 정도 되면 기업들 사라지는 기업들 많아요. 거기다가 또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업황 자체가 그냥 문드러지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항상 변화해야 됩니다. 보면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진짜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 뭔가 변신을 위해서 항상 자체 칩을 만들어요. 최근에 이제 M1에서 M2로 넘어가면서 그들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자꾸 이 연구 개발을 합니다. 연구 개발. 결국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애플 카까지 만들겠대요. 자신의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차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계 최고의 기업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텔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 전문 기업인데 자율주행 쪽 나가겠대요. 자기네 특화된 기업 기술력을 자꾸 전진해 나가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 여튼 메모리 쪽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가시화된 뭐가가 안 나와요. 일단 그거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도 이 바이오 시장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인프라 아니면 규모를 알기 때문에 이쪽 바이오 쪽으로 진출하는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 최고의 기업들도 변신하는데 이 작은 기업들 그냥 안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코닥. 우리 아주 젊은 친구들은 코닥이 뭔지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 옛날 카메라 시대에는 필름하면 코닥 또 후지필름 쌍두마차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 코닥 같은 경우 1888년에 창립한 회사예요. 필름하면 코닥이야. 막 무슨 대형 스포츠 할 때 광고 어지간한 건 코닥이 다 잡았어요. 요새는 막 현대차 이런 데서 잡지만 옛날에는 거의 코닥입니다. 왜? 그만큼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 얘네가 미래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뭘 부정을 했? 디지털 카메라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특히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필름 시장이 와해될까봐 이 디지털 카메라를 부정을 했는데 자기들만 부정한다고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어찌 보면 코닥 자체가 디지털 카메라든가 이런 쪽에 특허권이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그거에 대한 연구를 안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이가 놓치는 게 아까워서. 결국 연구개발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변화를 못 읽으니까 2012년에 파산 보호 신청까지 했어요. 지금 뭔가 새롭게 하려고는 노력하지만 안 돼. 반면에 이 후지필름 같은 경우 얘네도 1934년에 창립을 했어요. 이 필름 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얘네는 진짜 신사업에 다양한 다각화를 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도 나아가고 의료기기 쪽에서도 나아가고 제약 쪽에서도 나아가고 결국 이 필름에서 정체될 걸 알고 사업 다각화한 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안정화되니까 그 조금 있는 필름 시장에서도 결국 후지가
잡아먹는 거죠. 뭐 일회용 카메라 아니면 기타 등등의 그 필름도 틈새 시장 얘네가 다 먹었어요. 이렇듯 기업의 오너의 생각의 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기업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닥이라는 기업 미래를 보고 그냥 계속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폐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정배열 종목을 찾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나하나 보자고요. 이 코드 번호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나 대우 거 써, 뭐 어디 거 써. 그러면 회사에다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 코드만 외워가지고 이제는 차트에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450 땅 쳐주면은 이렇게 종목을 찾는 여러 가지의 툴이 있어요. 그러면 맨 오른쪽에 인기 패턴 포착 요걸 콕 눌러요. 그러면은 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 여기서 여러 개를 할 수 없으니까 정배열 종목을 찾고 싶어. 그럼 이제 황금 조건 요걸 눌러요. 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가 5번째 칸에 주가 골든 크로스 요거 있습니다. 요거 탁 눌러요. 자, 그러면 5일에서 21 이평선 골든 크로스 요거는 단기적인 매매할 때 아주 유용해요.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 치고 가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요걸 보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10일이나 20일을 놓고 60일 이평선하고 골든 크로스 나는 종목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20 놓고 얘 60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검색 누르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주르르르르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얘네들이 정배열을 만들었나? 한번 볼까요? 하나, 두 개만 한번 보죠. 뭐 두 개를 놓고 차트, 종합 차트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자, 현대미포조선 이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차트 흐름 보면 이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60일 이평선이 주르르르르르르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얘가 이제 살짝 머리 드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확대해서 봤더니 주가가 아주 시장하고 똑같아요. 완전 갈지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줘요. 오늘은 이따가 이제 이러한 차트를 놓고 목표가를 잡는 법, 손절가 잡는 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결국 이 21 이평선이 어찌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이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에서 샀더니 물렸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에서 샀더니 좀 올라가다가 마네요. 요런 거만 놓고 딱 보기보다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역배열 자리에서 사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결국 그냥 단순하게 이 이동평균선만 놓고 골든 크로스 나는 자리에서 사야 돼. 이것만 딱 보고 하면 어떻게 돼?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실패할 확률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보조 지표를 보는 거고, 지금은 20일, 6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제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60과 20이 골든 크로스 날라고 하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얘가 앞으로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차트를 놓고 보면서 얘 또 단기 목표가 또 장기 목표가 아니면 손절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일단 20하고 60하고 골든 크로스 나는 종목의 차트가 얘 봤더니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튼 오락가락 하면서 여기 최근 고점을 땅땅 치고 조정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또 이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20일, 60일 골든 크로스 나는
그러한 종목을 찾는 건데 아까 또 하나 있었죠? 하나솔루션. 얘도 골드가 이제 막 날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골드 나는 자리에서 샀더니 젠장 물려요. 그거는 좀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면은 안 되겠구나. 예,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있구나. 그러면 60, 20 여기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요거를 또 변형해서 60, 10 아니면 5하고 20 이런 것들로 바꿔가지고 내가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건 20, 60 놓고 종목 찾았더니 이러한 모양새 그리고 골든 크로스는 나는 그 자리에서 샀더니 좀 오히려 또 뭐랄까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60 놓고 그냥 여기를 보고 아니면은 또 이제 과거 차트를 보면서 20, 60 이게 골드 났을 때의 주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리고 종목마다 자기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조 지표를 과거 거로 돌아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이 60, 20 이렇게 움직였구나. 지금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한 거고 이제는 막 이제 살을 갖다 붙일 거예요. 살을 갖다 붙일 거니까 여튼 20, 60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이런 모양새에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자꾸 경험해야 돼요. 주식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뭐랄까 내공이 쌓이지 않는 거거든. 주식은 나 30년 했어요. 30년 하면 뭐 하나? 자기 스스로가 30년 동안 뭔가 자기 것만의 뭐 차트를 만드는 거 아니면 보조지표 보는 그게 있어야지 상식력 경험이 자기의 툴이 되는 건데 아무 노력도 안 해. 그러면 의미 없어요. 1년을 하더라도 내가 무지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굉장한 경지에 올랐어. 그러면 30년 한 사람보다 1년 한 사람이 난 거예요. 그러나 주식은 많은 경험이 좀 솔직히 필요해요. 왜?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는 것 그 이전에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 주식은 탁탁다식해야 돼요. 글로벌 시장 환경, 정치 경제 환경, 국내 정치 경제 환경 이러한 것들을 이해 못하면은 솔직히 눈 감고 코끼리 코 만지는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잔재주 부리다가 당하는 게 지금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 뭐랄까 구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정배열 종목 찾기. 요거는 코드 1450 눌러가지고 거기서 난 5에서 20 아니면 10에서 20, 10에서 60 그렇게 놓아가지고 본인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패턴이 내가 봤을 땐 제일 괜찮네.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관 외국이 내가 이제 살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살 거예요. 그러면은 수급을 봐야지. 수급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0796 누르면 여기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몇 개 죽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씩 쳐볼게요. 하나씩 쳐보면 목발굴도 없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찾았어. 그러면 얘가 지금까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아까 0, 7, 9, 6 이렇게 딱 쳤더니 수급이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수급을 볼 때 개인이 열심히 팔아줘. 근데 기관 외국인이 열심히 사줘. 이런 애들은 조정줘도 더 갈 확률이 있을까요? 더 갈 확률이 좀 높아요. 얘만 죽살나게 사고 얘네 둘은 팔면 어떻게 돼요? 그 종목 못 가.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한번 보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일 파는 애가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제법 최근 들어서 한 10일 이후부터 주도적으로 사고 있네. 자, 그러면 이 주도적으로 샀던 시점이 주가가 열심히 올라왔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 나면 팔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 그럼 이 쌍바닥 만들면서 이 저점에서부터 얘네가 매집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몇 퍼센트 올란?
36%나 올랐어요.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지만 기관 얘네들도 일단 20%가 넘어가 30%가 되면은 얘네도 분할 매도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매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얘가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다 보니까 위에서 자꾸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급 측면에 있어서 열심히 들어오지만 이제 배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모펀드도 좀 팔고 보험, 증권사 얘네들이 조금 팔았어요. 그죠? 기타 법인도 팔고 개인은 열심히 팔고 이러한 모양새 봤을 때 그래도 수급은 나쁘지 않구나. 수급 나쁘지 않구나. 한번 삼성전자 수급 한번 하고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 자, 우리 삼성전자 보면 어때요? 개인 중심으로 사죠. 외국인 기관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사지만 이건 그냥 단타예요, 단타. 결국 개인만 사는 이 삼성전자가 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수급을 봤어.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얘네들이 기관 외국인 평균 매수 단가, 매도 단가 요거를 파악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코드가 0258이에요. 자, 그럼 0258을 여기서 또 눌러. 0258. 딱 눌러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1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아까 봤던 거 그걸로 이어가죠. 하나솔루션 1개월 평균 개인은 35,800원. 그다음에 기관은 36,000원. 외국인은 35,000원. 한 달 동안 매수와 매도를 봤더니 나름대로 요새 개인이 열심히 팔면서 조금은 이겼다라는 냄새가 조금은 나긴 나요. 조금 나긴 나. 그 다음에 1개월 말고 나 한 3개월 보고 싶어요. 3개월 동안에 3개월 딱 눌러요. 그럼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똔똔.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매수 금액이 더 높다. 왜? 최근 10거래일 동안 열심히 사줬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가 개인보다도 높다. 그러면 내가 현 시점에서 이거를 사야 될까? 오늘의 가격을 보니까 지금 4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개인들도 기관도 다 올라왔으니까 뭐랄까 그 수익권에 있는 거죠. 수익권에.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남들보다 높은 가격에서 사는데 한번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겠죠. 그래서 요거 놓고 봤을 때 기관, 외국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자, 신용 0141 딱 봤어요. 하나솔루션 이 신용 봤더니 오히려 쫄쫄쫄쫄 좀 고점 가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신용이 거의 없는 거죠. 얘가 발행한 주식에서 지금 신용 잔고율이 0.9%, 1%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가 안 돼. 그 다음에 공여율이라는 건 뭐라 했죠? 오늘 매매하는 거래 수 중에 9%, 13%가 신용 물량이라는 거예요. 신용 물량.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용을 볼 때 이 요거 보시면 0에서 4%, 5에서 9%, 10에서 11%, 12% 이상 분명히 이런 신용이 높은 것들도 있죠. 그러면 0에서 4%는 신용이 없다. 즉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신용을 안 쓰는 거예요. 막 고점에 있을 때는 또 신용 안 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닥 관심이 없어. 그럼 신용 안 써.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개별주 막 이런 것들 보면 5에서 9%. 요건 뭐예요? 핫하다라는 거. 신용 써가면서 올리고 싶은 이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신용이 한 5%에서 9% 사이에 있는 것들은 움직임이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에서 11% 여기 가게 되면 한번 살 때 고민해야 돼. 이거 조금 신용이 많은데 한번 더 갈까? 여튼 이 정도에 있다라는 건 한번 휘날레를 치고 빠져나가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10% 넘어가는 그 자리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 자리 10%니까 11%니까 완전히 문제다?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한번 작업해서 올릴 가능성은 또 높다라고 봐요. 쫙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용 물량들이 주가 막 올라가면 신용 쓴 애들 이제 털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털고 나오는 작업이, 근데 신용 이렇게 쓰는데 올라간 게 없어. 그러면 한번 작업할 가능성도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까지 하나 보면, 그리고 네, 공매도는 공 하나 사이. 보시면은 지금 이 공매도 같은 경우 이 하나솔루션 공매도가 제법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하루 매매 비중 보면 8%, 4%, 10%, 막 이런 식으로 공매도 들어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력들이 자꾸 이제 공매도 좀 치는 거죠. 올라가는 걸 막는 거예요. 막았다가 떨어뜨리면 이것들 다시 사가지고 올리려고.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 양날의 검이라고. 결국 얘네들이 공매도를 친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주가가 고점에 있어. 얘네들 입장에선 얘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 얘는 떨어뜨리고 싶어.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려가. 그럼 5만 원짜리가 4만 원 돼요. 4만 원 돼. 그럼 거기서 얘네들이 이걸 사면서 또 주가 일정 부분 또 올라가요. 얘네가 사주면서.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 셀트리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때 보면, 월봉 놓고 이 당시에요. 2017년도에 이 셀트리온 어마무시하게 막 3만 원대에서 막 7만 원 한번 올라가고 7만 원에서 30만 원 갈 때 여기서 결국 공매도 애들이 못 버티고 그냥 매수해 주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공매도가 당한 케이스죠. 공매도가 당한 케이스. 그래서 지금도 셀트리온이 또 많은 공매도 타겟이 되고 있는데, 여튼 이 공매도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내리는 거에 내리는 힘이 8이면 올리는 건 1, 2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공매도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식후 수익만 좋은데 결국 우리 주식 초보분들이 고민거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개인들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민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노력한대요. 이 사람한테도 기동량하고 텔레비 이 방송 저 방송 다 보고 인터넷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하고 나하고는 정말 상극인가 봐. 왼수 같아. 그런데도 놓지는 못하고. 여튼 가장 황당한 게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 나 그거 보고서 매수했는데 웬걸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악재성 뉴스, 뭐 실적 안 좋고 뭐 그런 거 뉴스가 레포트가 나와서 매도했더니 웬걸 또 막 올라가.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내가 포인트를 하나 잡아준다면, 자, 이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뉴스가 이제 발표할 거예요. 먼저 호재 뉴스가 발표하는데 주가가 쫙쫙쫙쫙쫙 올라가는데 호재 뉴스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호재 뉴스가 그 하나 단발이면 어지간해서는 끝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약주로 말하면 일단 하나 기술 수출했어. 그래, 그거 어찌 보면 그 잠재에 의해서 얘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 기술 수출 건 보고 올라갔는데 얘가 방황을 하는 그 순간에 2차 기술 수출건이 또 나와버려요. 그건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미 시장에 다 알아. 나도 알 정도로, 우리 개인 투자자인 나도 알 정도로 그 호재성 뉴스 보고 주가가 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HLB, HLB. 얘도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하락했어요. 그죠? 그 임상 3상 관련돼서 좋은 뉴스 나오니까 방방방방방방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떨어져요? 그 호재 뉴스가 다 했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 있대. 또 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2, 3주 되니까 자꾸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있어. 그거로 인해서 빵빵 치고 올라갔으면 거기서 차익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진짜 고점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주가가 이제 뚝뚝뚝뚝 떨어져요. 주가가 뚝뚝뚝 떨어져. 실적 안 좋을 거래. 그런데 올라가. 왜 그럴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 주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야. 그런데 얘가 좋은 기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실적이 코로나 이런 거라서 안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래. 이러한 심의에 의해서 얘는 오히려 그 악재성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종목들 보면은 실적 안 좋아서 목표가 낮췄는데 그냥 올라가. 그거는 주가가 바닥일 때는 그러나 얘의 본질 가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체력이야.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런 악재 뉴스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호재 뉴스, 악재 뉴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항상 주가의 위치를 보자. 주가 그냥 일봉 보지 말고 월봉으로 큰 그림에서 봐봐요. 큰 그림에서 얘의 위치가 어디인가.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해되셨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고민. 수익 챙기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맞아요. 저때는 그 일진 머티리얼 막 급락 나왔을 때 막 100% 수익에서 거의 본전 부근에서 매도했다고 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막 일정 부분 올라가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 100%에서도 안 팔았는데 그 뉴스 때문에 매각 뉴스 때문에 막 급락 나오니까 겁나서 그냥 약수익하고 팔았어요. 그랬는데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판단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막 뚝뚝뚝 떨어질 때는 공포스럽거든. 그죠? 그래도 그분은 수익 내면서 팔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진짜 크게 손실 내고 팔았더니 막 올라가. 그때는 정말 업장이 무너지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 그 종목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자신감,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봤어야 되고 그 매각이라는 이슈가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그 큰 어떤 누군가가 그 매각에 대해서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던졌기 때문에 그게 하락한 거고 특히 어떤 종목이든지 하한가가 맞지 않으면 어지간한 흔들림은 버텨줘. 하한가 맞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진짜 큰 수급이 던진 거예요. 비전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하한가 맞은 종목은 가급적이면 건드려서는 안 되고 막 15% 20% 지금 시장에 그 정도 안 빠지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뉴스가 진짜 악재성 뉴스이냐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에 의한 아니 어떤 수급이 빠져나가기 위한 뉴스냐 그러한 것들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너무너무 어려워. 또 어떨 땐 너무너무 쉽지만 또 어떨 땐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주 이 주식은 정말 갈 때보다도 더 얄미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방향성이 없어. 방향성이. 자, 계좌가 온통 마이너스라 걱정이래.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누구 믿지 마세요. 앞집 또리 엄마, 뒷집 돌쇠 아빠 믿지 말아요. 그분들한테 온 정보는 결국 이미 다 아는 정보야. 다 아는 정보. 결국 누구 말 듣고 매수하게 되면은 얘가 빠져도 손절 안 해요. 손절하기 전에 뭐해? 돌쇠 엄마한테 전화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돌쇠 엄마가 뭐라고 할까? 기다리래. 그럼 그냥 기다리는 거야. 빠지는데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라. 그냥 돌쇠 엄마한테만 맨날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거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사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는 게 두렵다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 돼요.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 돼. 그래서 지금 모니터 앞에 있으실 텐데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자고요. 남 믿어서 된다? 믿지 말아요. TV에 뉴스도 믿을 거 몇 개 없어요. 다 거짓이 더 많어. 세 번째.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자꾸 내 종목 다 파란색이야. 근데 지금 시장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내 종목만 파란 건 아니에요. 다 같이 팔아요. 다 같이 팔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본전만 하고 싶다고. 본전만 하면 이 징글징글한 주식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또 본전 되면 기분이 바뀌어요.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수익 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이 본전만 하면 그만하고 싶다라는 건 내가 봤을 때 푸념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푸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봐봐요. 손실 났어. 그래서 계좌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0%, 1억이 8천만 원이 됐어. 자, 그러면 뭔 생각이 있어요? 저 2천만 원 어떻게 빨리 복구하지? 이제 그 생각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를 찾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 이거 2천만 원 이 8천만 원 가지고 딱 상한가 한 방이면은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 이제 그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항상 오히려 더 그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손실이 났어. 계좌를 빵으로 만들어 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지만 일단 빵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 천천히 나아가야 돼요. 천천히. 서두르면 더 빡잔하게 돼 있어요. 자꾸 내 손실만 20%, 이거를 복귀하기 위해서, 요거 매 2%씩 올라가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2달, 석 달 있다가 수익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커버가 되는 건데, 자꾸 하루 이틀 안에, 일주일 안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지금부터. 버리지 않으면 그 마이너스 20% 그거 복구하기 위해 또 추가로 8천만 원의 마이너스 20% 발생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종목이 한 10개를 갖고 있어. 10개 갖고 있어. 근데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다 파란색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새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움직이는 게 있나를 보세요. 10개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제약바이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뭐 다양한 섹터로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튀는 애가 있어요. 그럼 결국 튀는 애들, 수익 나는 애가 나와줬을 때 거기서 새로운 뭔가를 사고자 하는 방향이 나와야 되지.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빨간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종목을 사면은 그냥 혹 더 붙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시장이 하락했어. 그럼 내 종목들 다 파란색이야. 근데 다양한 포트를 갖고 있고 종목은 7, 8개야. 그럼 분명히 움직이는 애가 나타나요. 그 움직이는 애 나타나고 거기서 수익 나왔을 때 걔를 더 볼 건지 아니면 거기서 차익하고 정말 이 종목 많이 빠졌지만 갈 것 같아. 그럴 때 물 타든지, 그러한 것들 변화의 모색을 해줘야 되지. 움직이지도 않는데 결국 내가 다양한 종목 갖고 있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 시장 자체가 엉뚱한 정말 테마 아니면 잡주들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그런 시장에다 대놓고 뭘 사면은 안 돼요. 지금 시장도 봐봐요. 정말 정상적인 좋은 종목들 안 가. 어제 오늘 보니까 자전거가 가. 왜 가나 봤더니 유가 올라가니까 자전거 타야 된대.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요. 이게 지금 시장이야.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알 수 있는 걸.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자전거, 이 봄이야. 한 2, 3월이야. 그러면 그거 테마에서 올라간다는데 지금
무지하게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놓고 자전거 탄다? 안 되는 거거든요. 탈 수도 있죠. 근데 갖다 붙인 게 유가 올라가니까 자전거 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수요 이래서 지금 급등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아주 혼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손실난 종목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한번 얘네들 차트 한번 보면서 내가 좀 위안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얘네가 내가 한번 세봤더니 우리보다 종목 수가 많아요. 8,577개야. 거기서 최근에 고점에서 반토막 난 애가 절반이래요. 고점에서 50% 하락한 종목이 4,000개가 넘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70%는 20% 이상 하락한 애들이 70%래요. 어디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럼 우리 시장,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대표적인 셀트리온지약 고점 대비 뭐 요새는 좀 올라갔으니까 58%, NC소프트 62%, 자이언트 스텝 얘는 메타버스 쪽이죠. 70% 이렇게 폭락을 한 시장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도 쉽지 않다라는 건 뻔해요. 지금 종목들이 근데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미증시 한번 보면 0730 미증시 같은 경우 한번 주봉 놓고 봐도 돼요. 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우리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종목이 이 지수죠. 고점에서 얘가 몇 퍼센트 빠졌을까요? 고점에서 얘가 31%. 근데 뭐 그냥 오늘 새벽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럼 새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점은 31%지만 그냥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27%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26%라는 건 곱하기 2 하면 종목들의 평균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2 해봐요. 50%야. 그냥 어지간한 종목들이 다 반토막 났다라는 거죠. 어디서? 미국 증시에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나 마이너스 15%인데 잘하신 거예요. 15%? 그냥 눈 깜빡하면 또 요즘 뭐 한번 올라가면 뭐 20% 올라가잖아요. 가볍게 수익 날 수 있어요. 그럼 바닥권에서 뭐 비중 크지 않은 종목군들은 잘 봤다가 한번 딱 물타가지고 마이너스 10% 만들어버리면 수익 나와요. 그게 가능한 시장이에요. 왜? 시장이 개판이니까 지멋대로 올라가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그러한 것들 찾아보기 솔직히 쉽지 않은데 시장 자체가 개똥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도 주봉 놓고 한번 보면 우리는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 4개월 전 고점이 저점 나왔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그냥 저점 나왔죠. 자,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 고점에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1%. 그럼 거래소 종목 40% 손실난 종목들이 수두리 빽빽이라는 거죠. 왜? 지수가 21% 하락했는데.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자리죠. 요 자리. 23%. 뭐 거의 비슷하네요. 오늘 좀 이번 주 이틀 동안 하락하다 보니까 결국 21%, 23%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물려 있으니까 힘들어해야 되나요? 어제 뭐라 그랬죠? 주식시장은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예요? 정배열이라는 거지. 정배열. 즉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져요? 아니잖아요. 결국 이 정배열이 결국은 이 역배열이 되는 겁니다. 역배열.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거기서 심취해가지고 더 갈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느 자리에서 익절가 잡고 내가 이제 분할 매도하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올라간 건 반드시 떨어질 거니까. 반대로 하락한 종목은 물론 얘가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도 일정 부분이 있지만 하락한 애는 뭐예요? 올라갈 확률이 이제는 있는 거야.
징그럽게 6개월, 1년 무지하게 빠졌어. 이제는 올라갈 것만 찾으면 되는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가능성이. 그래서 많이 올라간 정배열은 반드시 역배열이 되는 거고, 역배열들은 죽을 때까지 역배열? 아니죠. 역배열은 반드시 정배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거 지금 많이 빠져서 죽겠어요. 죽겠지만 그걸 참고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드셔도 돼요. 단 그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국 여기서 내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건 나의 아픔이 나만의 아픔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투자자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힘들어하는 것을 일정 부분 큰 형님들은 용인하고 있어요. 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깨지길 원해요. 왜? 주식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걸 커버할 만큼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사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주식시장 깨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축돼. 돈 좀 아껴야 되는데. 통닭 사 먹을 거. 그냥 오늘은 좀 참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돼. 그래서 연준 입장에선 지금 어지간한 자산시장 거품 깨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래 더 깨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그럼 그 계속 깨지는 거를 용인하나요? 아니 또 어느 시점 가게 되면 물가 떨어지면 어디에 거기다 대놓고 이제 그래 금리 내려줄게. 시장 유동성 좀 더 공급해 줄까? 이러면서 또 이제 분위기 살살살살 잡으면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어요. S&P 지수를 사가지고 1년 동안 수익 날 확률은 53%래요. 근데 20년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100%래. S&P 지수를 사가지고 20년 갖고 있으면 걔가 손실 날 확률이 100%, 수익 날 확률이 100%래.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갖고 있으면.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100%인데 좋은 종목은 2배, 3배 더 빨리 올라가죠. 2배, 3배 더 빨리 올라가요. 자, 이제 오늘 핵심. 나도 대박주, 주도주, 매수하고 싶어. 남들처럼 수익 자랑하고 집에 들어갈 때 치맥 사가지고 가고 싶죠? 그래. 그러면 이 주도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자, 이 주도주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돼. 손바뀜이 나오죠. 어찌 보면은 이건 주도주 상태고 준비 과정이 있어. 얘네들은 많이 하락해. 아니면 길게 횡보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도 없지, 많이 빠지지. 그러면 소외돼. 근데 그 자리에서는 결국은 매집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지수 놓고서도 그게 답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이 월봉 놓고 보자고요. 여기서 잘 보면 이렇게 미국의 금융위기 때 여기서 거의 한 40-50% 빠졌어요. 40-50% 빠졌어. 이렇게 하락할 때 대부분 어때요? 다 팔고 도망가. 근데 진짜 선수는 매수 들어갑니다. 보통 1년 하락하면 2년이면 커버돼요. 자,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자, 크게 하락하니까 크게 먹어.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6년, 7년 횡보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여기서도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가는 거예요. 솔직히 세게 더 갈 수 있었어. 근데 왜 못 갔어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미중 갈등이 일으키면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이제 엉클어지면서 하락 나온 거예요. 또 급락 나오니까 또 크게 상승 나와. 그럼 지금 자리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많이 하락한 듯 보이지만 이 밑에서부터 올라간 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보았을 때는 아직은
좀 멀었어요. 멀었어. 그 부분은 또 이제 다시 이야기할 텐데 결국 주도주는 징그럽게 횡보를 오래 해. 아니면 진짜 겁을 팍팍 줄 정도로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매집이 이루어진다. 결국 횡보가 길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지만 결국은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이. 이 종목이 뭐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 안 들어가는데 못 봤는데 대성홀딩스, 대성에너지 지주사예요. 얘 볼까요? 주봉 볼게요. 이게 주봉이에요. 미치고 팔딱지지. 얘가 지금 보통 얘가 7,000원, 8,000원짜리였어요. 근데 6만 원까지 올라왔어. 얘 정말 평소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 아주 소외된 종목이에요. 대성에너지, 대성홀딩스. 그냥 대구 지역에서 한국가스공사 그 가스 받아가지고 해주고 이거 그냥 검침해주고 그 돈 받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거냐? 정상 아니죠, 솔직히. 그러면 얘가 매출이 그만큼 10배의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출? 한번 볼까요? 대성홀딩스 매출? 어, 9천억, 8천억, 9천억, 뭐 계속 이래. 그런데 주가는 이때부터 지금 10배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왜 올라갔을까? 작업 들어간 거죠. 이런 종목. 근데 이거 작업 들어간 거 갖고 있기도 솔직히 또 쉽지는 않아요. 이 중간중간에 보면 또 크게 하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서 요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2주 연속 풍풍 빼면서 본전 오면 어떻게 돼요? 들었는 뭐 종목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얘는 아주 뭐 과열도 안 걸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 계산 다 하고 절절절절 올리고 있어요. 이런 거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얘네들은 지들끼리 그냥 작업해서 10만 원 만들지 15만 원 만들지 지들끼리 하라 그러면 지돈 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개인들이 엮이면 안 돼. 엮여가지고 걸려버리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고 밸류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여기다 대놓고 뭘 먹겠다고 들어가요. 이건 주도주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주도주는 결국 어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요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 요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한 종목은 주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 정배열이 돼야지. 그죠? 역배열 상태에서 그 주가가 올라가요?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정배열을 만들어야 된다. 정배열. 그러면은 나도 그냥 주도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꼭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급등하는 거. 그거는 오히려 끝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도주, 대박주는 내가 미리 선점해가지고 나도 같이 가주는 거예요. 어떠한 종목이든지 내가 사가지고 주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누군가가 큰 세력이 자꾸 위 호가를 잡아먹고 올려줘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아무리 사봐요. 한도 호가 올라가면 안 올리고자 하면 거기다 또 매도 던져가지고 또 보안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 터줏대감들이 올리는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는 건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결국은 많이 하락하거나 또 횡보가 길어진 상태에서 N자형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주도주 일단 기본적으로 한 30-40%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일정 부분 한번 차익을 하거나 비중이 작으면 흐름 보면서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그러면서 더 보는 모양새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 우리가 지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정배열 만들었어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산처럼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매물이 쌓여. 그러니까 목표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횡보하잖아요. 횡보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 장대 양봉 나오면서 쉽게 올라가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올라가는 게 버거워. 그래서 항상 요 이전 고점, 거기가 단기 목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횡보를 하네. 그러면은 이마만큼 올라온 게 여기서 올라가면 그대로 쉽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예, 빠르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되죠. 여기서 매집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많은데 이 5강으로 다 될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 주도주는 일단 긴 하락, 그 다음에 긴 횡보 이어진 다음에 뭔가 크게 이게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확 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니네 거들 엉간한 거들 내가 다 잡아먹으면서 한번 올릴게. 그럼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대 양봉 나왔을 땐 얘가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 캔들 안에 올라가주면 연속성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이 장대 양봉을 3개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 크게 하락한 다음에 조정 들어오면서 쌍바닥 만들고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온 다음에 한번 올라간 다음에 얘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많이 힘들어해. 그런데 결국은 얘가 밑에서 쌍바닥 만든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더 가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3바닥 만들면서 헤드 앤 숄더 만들어버리면 더 크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닥을 3번이나 다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깨고 올라가면 깨면 어떻게 돼요? 어지간한 사람 아예 들어서 이놈의 종목 안 해. 그래, 너네 하지 마. 나는 올릴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2번 바닥 만들고 3번 바닥 만든다라는 건 오히려 더 크게 가겠구나. 내가 그래 조금만 더 참지.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경제 석학들 이 조언 좀 듣고요. 뭐랄까 실전에서 요거 하는 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앞에서 좀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이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남들이 막 박수치고 막 이럴 때, 막 박수칠, 그리고 남들이 막 박수칠 때는 매도하고 막 공포에 막 투매나고 이럴 때는 매수해라. 그것만이 크게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케인즈 형님 같은 경우는 시장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오지 마라. 좋은 기업은 언제나 지수보다 더 큰 상승을 주니까 좋은 기업 시장 폭락 즐겨라. 이게 또 우리 케인즈 형님의 말씀이시고, 시걸,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업을 찾으래요. 먹고 입고 고치고 즐기고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도적인 기업들은 우리가 찾아서 투자할 수 있다. 투자는 근데 시장이 살아있을 때, 지금은 투자는 아니고 트레이딩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존 템플턴 이분은 투기하지 말아라. 투자를 하라. 그리고 너무 경직되어 있지 말고 유연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종목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됐대요. 좀 더 구체적인 건 잠시 후 7시에 제가 공개 방송합니다. 공개 방송. 이 목표가 손절가 다음 주에는 뭔가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은 또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7시에는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들의 좀 아픈 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또 마음속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우리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